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주 올라오는 세 종류의 댓글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일일이 답변하기도 힘들어서 언젠가 한 번은 영상에서 따로 제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오늘이 그날인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제 채널에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를 거론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은 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제는 따로 떼놓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정치라는 토양에서 경제라는 나무가 자라는 겁니다. 그 나무가 사과나무든 복숭아나무든 어쨌든 토양이 있어야 나무가 자라고 그 열매가 우리한테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의미를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면 경제라는 나무가 자라는 토양이 정치, 사회, 문화, 역사, 과학, 인문학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모여서 토양을 이루고요. 그 토양을 바탕으로 나무가 말라 죽든 건강하게 자라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토양과 나무를 가꾸는 건 농부고 그 농부가 우리들이 뽑은 정권입니다. 날씨는 대외 환경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예전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지만 경제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정치는 뺄 수가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치인들이 만든 법이라든가 정부의 정책들이 따지고 보면 토양과 나무를 가꾸는 기준이 되는 건데 어떻게 정치를 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순한 예를 들어봐도 우파나 좌파 진영은 부동산에 대한 정책의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어느 쪽이 집권하냐에 따라서 부동산 관련 정책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고 관련된 산업의 상황이 달라집니다.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정부 재정이 어디에 투입되느냐, 어떤 산업을 육성시킬 거냐,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물며 주식 테마주 투기판에서도 대선 때는 후보 공약 따라서 정책 테마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 번씩 정치 주제를 다루는데요. 정치에 관한 내용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정치 이야기 나오면 나쁜 댓글은 달립니다. 저희 걱정하시는 취지로 욕먹지 말라고 좋은 의미로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는 분들 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정치 주제를 다루면 악플이 급격하게 느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도 잘 알고 허탈해질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뤄야 됩니다. 수학 공부, 영어 공부 싫어한다고 중요한데 안 할 수도 없는 것처럼 경제를 다룬다면 정치는 안 다룰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욕먹기 싫다고 안 해버리면 빈껍데기 경제 채널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개념에서 저희 채널은 큰 틀에서의 경제 정보를 위해서 정치뿐만 아니라 역사, 인문학, 사회 등등 해서 지금처럼 계속 다룰 겁니다. 나무에만 집중하고 싶은 분들은 경제 전문가들이 다루는 채널이 더 잘 맞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만의 색깔이 떨어지더라도 저는 나무, 토양, 날씨, 농부 다 다루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이것도 많이 올라오는 댓글입니다. 왜 정권을 비판하느냐고 말하시는 분들에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도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권력을 가진 정권이기 때문에 비판을 하고 감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좌파냐 우파냐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를 지지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어떤 정치 진영이 집권을 했더라도 정권을 가졌다면 지지자라고 하더라도 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간만큼은 응원보다는 감시와 비판,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권을 가지게 되면 돈에 대한 권력과 인사권을 가지게 됩니다.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뽑은 정권한테 우리가 세금으로 엄청나게 모은 돈을 공공경제에 쓰라고 위임을 했습니다. 그 엄청난 금액의 돈을 어디에 쓸지 정할 수 있는 결정권도 넘겨줬고요. 국가기관의 장들 인사권까지 알아서 하라고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권력이라는 게 한번 권력을 손에 쥐게 되면 자기들 권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지키는데 그 힘을 쓰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한 번씩 댓글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정부가 하는 일의 결과가 안 좋은 것 같더라도 응원하면서 지켜봐주는 게 어떠냐 그런 말이 있는데요. 사실 얼마나 듣기 좋고 힘나는 이야기입니까? 뭔가 해보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힘 실어주고 응원해주자. 감성적인 의미에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돈도 없고 백 없는 사람이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거리면 당연히 응원해주고 힘 실어줘야죠. 근데 그 말을 정부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쓸 수 있는 권한, 인재를 발탁할 수 있는 권한, 엄청난 규모의 정보, 전문가 집단, 국가기관 등등에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렇게 응원해주고 안 그래도 자기들이 할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권력을 가진 정권을 비판 없이 무작정 옳다고 해주고 지지하는 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집권을 한 정권을 필요 이상으로 지지해줄 때 그때 권력형 비리나 독재같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적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정부 활동을 국회가 감시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결국에는 정부 감시하는 건 표를 가진 국민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정치 진영의 팬클럽이 되는 건 이해하는데요. 하지만 자기가 지지하는 그 정치 진영이 집권을 했을 때에는 딱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반대 세력이 아닌 정권 지지자들이 비판과 감시에 신경을 쓰면 오히려 자기가 지지하는 정권이 바르게 오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기가 끝나면 비판하고 의심했던 만큼 또 칭찬을 해주고 치켜 세워주고요. 공도 인정해주고. 왜 정권을 비판하냐고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력을 위임한 정권이기 때문에 감시와 평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편하게 들리신다면 저희 같은 이런 수준 낮은 경제 채널에서 말하는 정치 이야기 듣기보다는 수준 높게 정치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채널에서 시간을 쓰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 훨씬 유익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최근에는 이런 댓글이 많이 줄기는 했는데 정보의 깊이가 없다, 거달기 수준밖에 안 된다, 이런 내용의 댓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확히 잘 보셨습니다. 저희 채널이 경제에 대해서 깊은 정보를 다루는 전문 경제 채널은 아닙니다. 저희 채널은 이런 겁니다. 경제에 대해서 알고는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경제에 대해 접근하기도 어렵고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할 여건이 안 되는 그런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처럼 듣기만 해도 되게 만들고 있기도 하고요. 나 자체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사기꾼도 아니고 어떻게 감히 전문 경제 채널이라고 하겠습니까? 다만 유튜브에서는 학식이 깊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아는 얕은 지식이나 정보, 생각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라면 충분히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조회수 많이 없던 때에 영상의 수준이 낮다는 악플과 비아냥 때문에 채널을 운영하는 취지와는 상관없이 회의감이 들어서 유튜브 활동을 그만두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시기를 5기로 버텼었는데요. 사실 그 시기를 지나올 수 있었던 계기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한 장면인데 제가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옆 차선에 낡은 1톤 트럭을 모는 분이 캔들 스토리를 틀어놨더라고요. 뻔히 보이잖아요. 흰 화면에 머리통 2개 나와서 입만 뻐끔뻐끔 하는 거. 그때 뭔지 모르게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그 시기를 버티게 해준 것 같습니다. 역설적인 것 같지만 사실 저희 채널은 경제를 많이 알고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청 대상이 아닙니다. 경제를 알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 혹은 학습 여건이 안 되는 분,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경제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 그런 분들이 저희 영상의 대상 시청자입니다. 와인도 7,000원짜리든 8,000원짜리든 먹어봐야 3만원짜리, 5만원짜리 찾아서 먹을 수 있는 거고요. 5,000원짜리 밀가루 덩어리 돈가스라도 포크랑 나이프로 썰어보는 습관을 들여놔야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우아하게 썰 수 있는 것처럼 저희 캔들스토리는 시청자분들의 경제나 투자 지식에서 7,000원짜리 와인이나 5,000원짜리 돈가스 역할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쪽으로 포지셔닝을 했고요. 우리 채널을 통해서 경제 감을 잡으시고 전문 서적이나 전문 영상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영상 제작하는 입장에서 참 뿌듯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채널은 김밥 천국입니다. 가볍고 편하게 다양한 메뉴를 접하는 데죠.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여기 들어와서 스테이크 찾는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많이 달렸던 댓글에 대한 제 답변이고요. 저도 몇 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큰손들의 투자라는 시리즈로 중간 리뷰를 해드리는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종목을 안 가르쳐드린 건 종목이 뭔지 모르는 분들을 조롱한 게 아닙니다. 차트까지 공개를 해드렸는데 종목이 뭔지 알 수 없다는 건 스스로 대응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말한 게 맞다는 보장도 없고요. 케어를 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종목을 말해줘도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는데 뭐 대단한 거라고 안 가르쳐주냐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만약에 혹시 단 한 명이라도 맹목적으로 저희 말을 믿는 누군가에게는 그게 은퇴 자금일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욕먹고 조롱했다 소리 듣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투자 팁을 얻은 분도 있겠지만 영상 제작의 목적이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최종 리뷰 영상에서 왜 그리 긴 시간을 거쳐서 시리즈로 영상을 제작했는지도 같이 이야기를 드리고 종목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준 있는 분들도 댓글을 많이 다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댓글을 보고 주눅이 들어서 댓글 달고 싶은데 말 주변도 없고 자기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댓글 다는 거 망설이는 분들 있는 걸로 아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이 안녕하세요, 잘 봤습니다, 이 정도만이라도 편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유는 그냥 제가 우리 영상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이구나 기억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저도 그러면 같이 하트를 날려드릴게요. 맨날 댓글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연금만으로는 힘들어서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투자시장에 발을 담그는 상황이 올 겁니다. 투자시장에서 호구를 찾아다니는 늑대들이 우글우글하고요. 그 늑대들은 남이 몇천 몇억을 날릴지 뻔히 알면서도 자기한테 단돈 몇십만원 이득만 되면 여러분들을 유혹할 겁니다. 투자시장에서는 돈 되는 거 절대 남한테 말 안 해줍니다. 믿을 건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고요.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고 노력하자는 말을 끝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 캔들스토리 영상이 불편하시거나 성에 안 차신다면 구독, 취소 눌러주세요.